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EU까지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 어쨌든 지난주 내내 이제 트럼프가 관세 뉴스를 쏟아낸 그런 주간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물가 지표,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이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지표 막 나오고 할 때는 투자자들이 일단 구경하고 나서 결과 보고 움직이자 이렇게 또 신중하게 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도 글로벌 증시에서는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과열기도 좀 있는 그런 상태라서 주도주의 또 변화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좀 주초에 종목들 변화는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7월 초반까지만 해도 조선, 방산, 상법 개정 이런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갔었는데, 그 만기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소외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2차 전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에 또 변화가 계속 생기는지, 저는 시황보다 종목군 구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봐야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미증시는 전체적으로 부진했고, 하락한 업종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관세 발언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계감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지난주 보면 계속 요일마다 7일, 9일, 10일, 12일, 그 사이 이제 구리 또 관세 부과한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들별로 관세를 높이는, 그러니까 4월 최초의 관세 나오고, 그 다음에 한동안 90일 동안 유예한다라고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8월,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8월 1일로 연장한 거예요. 원래 7월 9일 날부터는 관세가 바뀌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8월 1일로 연장한 걸로 우리가 좋게도 해석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못된 버릇, 이게 일기 때 나왔던 건데, 주식시장이 강하면 그때 맞춰서 또 관세 관련해서 아주 안 좋은 발언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 패턴이 좀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트럼프가 강한 메시지는 계속 내놓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그때도 보고 지금도 보니까 결국엔 탔고 이래놓고 물러서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기 때만큼의 타격은 없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워낙 지난주 내내 관세를 갖다가 이제 타령하듯이 계속 해가지고 주초에 약간 이게 노이즈가 될 가능성은 없진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일본 금리도 올라가고 이런저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에 우리 증시가 조금 고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이게 4.4%가 별거 아니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4.5로 가는 방향이 돼버리면 주식시장에 조금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4.4를 넘겼던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좀 변화를 주는지, 여기에 이제 관세 뉴스까지 더해진 상태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는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 따져놓고 보면 저 검은색 선이 코스피인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때 이후 누적으로 17.6%, 한 18% 가까이 올라갔고, 2위권 정도 되는 나라가 6% 올라간 나라인데, 그러니까 일본하고 S&P 500이 그 정도고,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른 게 없는, 6월 이후만 놓고 보면 그런 형태를 보여서, 우리는 그 사이 보면 돌이켜보면 관세 높인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지금은 되게 옛날 얘기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 때 흔들리나 보다 했는데, 결국엔 우리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온 데다가, 외국계에서 이전에 리서치 회사에서 한국 주식 사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 팔아서 한국 주식 사야 돼, 이런 게 주초에 나왔었고, 지난 주말 사이에는 또 JP 모건이 코스피 2년 이내에 5천 갈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이제 분석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들에겐 높다. 그러니까 그럼 많이 올랐는데, 근데 제가 2022년 이후에 추세를 보여드렸죠. 비교해보면 다른 나라 30에서 50% 올라가는 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7%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 눈높이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수급 보면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3일 매수, 이틀 매도, 그런데 코스닥은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국인들이 7월 들어서 뭘 사나 봤더니, 그러니까 7월 누적으로 봐서 산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4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제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K스퀘어, 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근데 일부 이제 블록딜 들어간 걸 빼고 놓고 봐야 되니까 이걸 좀 빼놓고 놓고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천억 정도 여기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판 쪽이 되게 중요한 건데, 매도한 걸 보면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KB금융, 하나오션, LS일렉트릭, 뭐 HD 한국조선해양, 뭐 하여튼 이런 쪽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보면 되게 많이 올라간 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방산 관련해서, 그다음에 배당 뭐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봄 이후에 아주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을 팔고, 좀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IT 기업들, 다음에 이제 뭐 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최근 들어서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좀 분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좀 6월 이후에 또 7월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매수하는 업종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 주는지도 좀 오늘 장에서도 나타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종목별 추세를 또 비교해 보면 6월 이후에 제일 상단에 가 있는 게 하이닉스하고 증권, 지주회사, 금융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그 다음 레벨로 가 있는 게 뭐 LG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전자 이런 거고, 그러니까 방산주가 계속 약해요.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 놓고 보면 6월 중반까지는 방산주 흐름이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그리고 아예 최근으로 놓고 보면 7월 초반 이후에 하이닉스하고 증권주 같은 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지난주 후반에 주말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종목들이 주춤하는 동안에 LG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가 약간 이제 좀 이탈하는 듯한 이제 그러니까 이탈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현금화되는 대상의 어떤 종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들어서는 어쨌든 뭐 실적 좋으니까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증시 정책 계속 나오니까 증권주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이 강했다가 만기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소외주 쪽이 너무 안 올랐으니까 또 가격 부담 없으니까 해서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그대로 고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외주 올라가고 가끔 쉴 때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 뭐 증권주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이제 로테이션이 도는지, 요 구도 아니면 그냥 아예 잠깐 하이닉스, 미래에셋증권 이런 거 쉴 때 LG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가 쉰 거냐. 이 비율은 2대1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날 비율이 2배 정도 이상 더 많으면 그게 대장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주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도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아예 그냥 주요 종목들 5월 중순 이후에 이제 추세를 제가 쫙 다 한번 그려봤는데, 알테오젠이 최근에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꾸준하게 이제 뭐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든가 로열티 수익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강하게 올라왔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121선에서 계속 저항으로 맞는, 그러니까 한번 6월에 세게 올라가고 나서 큰 양봉 그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121선 넘어가게 되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주목해 봐야 되는 거고, 통신 장비주가 은근히 흐름이 괜찮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이 6월 괜찮았다가 7월 초반에 고전했다가 주말에 그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이제 반도체 쪽도 조금 변화가 생겼고, 그다음에 계속 약하게 흘러내리기만 한 거, 6월 초 이후부터는 계속 약했던 게 이제 조선 기자재, 그러니까 이런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주가 거의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트 보면 되게 올라간 것 같이 보이지만 저점부터 고점까지 지수하고 감안해 보면은 아주 미미하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쪽은 아직까지는 별 반응은 없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업종이 왜 이제 엔터주, 제가 이제 여기에는 뭐 추세가 이렇게 아주 뭐 시원스럽다 이런 건 아니어서 여기다 비교하는 대상으로 넣지는 않았는데, 이 업종 내에서 한 2개 정도는 이번 주에 추세가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뉴스들 중에서 몇 개만 좀 추려보면, 젠슨 왕이 16일에 베이징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한대요. 그래서 저기서 중국을 간다.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를 만났다. 그러면은 그 중국을 간 거는 중국에서 제품 팔러 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이제 좀 제품 판매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관련해서 이제 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주말에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그 중국 업체들 중에서 뭐 군사와 정보기관에 협력하는 업체들과 만나지 마라. 그리고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기업들도 만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젠슨왕이 이걸 피해서
중국에 제품 공급하는 게 발언이 나올 거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이게 또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의 어떤 와해가 되는, 예, 완화가 되는 시그널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고요.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뉴스 나온 게, 이게 뭐 단독이라서 실제로는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부동산 관련된 세법 개정은 빠지고 주식 배당 분리과세가 추진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주식 배당 그 분리과세가 뭔데 이렇게 해보면, 일단 현재는 이자하고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세율이, 물론 이제 적게 받으면 6%짜리 세율도 적용되지만 최대 세율은 49.5%가 돼요. 근데 이게 보통 배당 이자 소득 2천만 원 넘는 사람이면 기본 소득도 굉장히, 사업소득이라든가 뭐 자기 급여소득이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최대 세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배당을 받는데 이걸 왜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세율을 따지지?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개편을 해서 배당 성향이 35% 넘는다면,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건 그러니까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몇 %를 배당하는 거냐.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벌어들이는 돈 대비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35% 이상 배당하는 기업들의 배당금을 분리해 주겠다. 분리과세해 준다. 그러니까 소득하고 떼놔서 그 배당금만 따로 떼서 그것만 가지고 세금을 주겠다라는,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억 이하는 22%, 초과하면 27.5% 정도로 적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숫자를 우리가 보면 되는데, 배당 소득이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이면 지금 최고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만 1,230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개편하면 550만 원만 세금이 되거든요. 뚝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배당을 더 세게 하게 되고, 배당 많이 하게 되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더 주식을 많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배당 많이 받게 되면 그 돈으로 보통 재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소득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마 요거 건들면서 대신 양도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조금 낮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주식 배당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추진되는지 요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약을 좀 해보면, 우리나라로 시작해서 유럽연합까지 관세 서한이 이어졌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서한은 다 끝났어요. 다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거 가지고 또 관세 가지고 뭐 돌발적으로 높이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서 마무리된 걸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 마무리 직전에 어쨌든 노이즈가 생긴 거죠. 또 트럼프가 근데 저거 솔직히 8월 1일까지 미룬 거잖아요. 7월 9일 날로 끝낸다고 얘기해놓고 8월 1일로 미룬 거거든요. 그래서 타코라고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액면 그대로 타코로 받아들이지 않는 투자자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노이즈가 될 확률이 있어 보이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의 어닝 시즌 지표 나오고 관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신중해질 수도 있죠. 신중하다라는 거는 매물은 계속 나올 텐데, 신중할 때 되면 여기를 받아칠 매수가 없게 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좀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계 금융사에서 주목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리서치 회사 하나, 외국계 금융사 하나가 우리나라 주식 좋다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너무 저런 거 나오면 역으로 이런 뉴스에 파는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어서 수급이 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 어떤 뉴스가 됐든 뭐가 나오면서 악재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물 소화도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매물 소화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보다는 이제 어떤 종목들로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지,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특히 지난주 주중반까지 상법 개정주가 강했는데 주후반에 소외주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게 소외주 쪽으로 완전히 흐름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상법 개정주가 에이스인데 그게 잠깐 쉴 때 이제 저쪽으로 반짝하고 움직인 건지, 요 흐름 오늘하고 내일 보면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종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스토리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위기 때는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 기아, 현대 이런 거 막 10배씩 저점 대비 막 10배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자동차주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던 거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그때 미국의 자동차 3사가 전부 파산보로 가버리는 상황이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견제 대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뭐 그때 도요타가 막 브레이크 고속도로에서 파열된다 이런 뉴스가 갑자기 많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신흥 국가들,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갑자기 팍 판매가 되면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노이즈 이런 것들이 금융이기 때문에 이제 다 아작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하여튼 박살이 나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사들이 돋보이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인터넷만 보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포털 이런 쪽에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게 또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또 급등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가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구나라는 게 이슈가 되면서 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한다, 주주 환원 정책 강화한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그럼 결국엔 주식시장 관심 높이는 거니까 주식 거래가 늘어나겠네. 그리고 얘네들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잖아. 등등이 겹치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진 지금의 종목들도 있고, 새롭게 스토리가 뭐가 갈 거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약을 실천하는 단계. 그러니까 잘 보면 기존의 공약들이 뭐가 있었지 돌이켜 보면 되게 많은 공약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좀 작은 규모 많이 투입된다라고 했던 그런 거 가지고 또 스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자꾸 찾아보면서 이제 보초 세워놓고 이제 관심주 창에 넣어놓으면 되죠. 그러고 나서 거래 터졌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확 이제 관심 갖는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찾아보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